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은 낯설 수 있는 한국의 진돗개가 우리 가족은 물론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킨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 북부의 작은 마을, 옐로나이프. 이곳은 광활한 대자연이 펼쳐진 아름다운 곳이지만 겨울이 되면 야생동물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먹을 것이 줄어들어 배가 고파진 늑대와 코요테, 들개떼가 마을까지 내려와 배회하는 일이 잦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요한슨입니다. 15년 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곳으로 이주해왔습니다. 조용한 자연 속에서 살고 싶었고 결국 이곳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정착하게 되었죠. 오늘은 제 곁에서 편안히 누워있는 한국의 진돗개 루나를 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루나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한 영웅입니다. 우리 가족은 소박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늘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11살 된 제 딸, 마리는 언어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곳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학교에서는 언어치료사가 도와주었지만 마을 밖에서는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했죠. 마리는 말을 이해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또래보다 느렸고 간단한 문장조차 만들어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늘 긴장했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당황하며 눈을 피하곤 했죠. 가장 힘든 순간은 마리가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에서 장을 보거나 공원에서 놀 때 갑자기 길을 물어보는 행인이 있거나 가게 직원이 무엇을 도와줄지를 물어오면 마리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점점 더 외출을 꺼려하게 되었고 심지어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말수가 줄어들었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마리를 위해 노력해 주셨지만 빠르게 대화가 오가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면 마리는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마리에게 관심을 가졌지만 답답함을 느낀 몇몇 아이들은 점점 거리를 두었고 마리는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메뉴를 주문하거나 버스를 탈 때 마리는 말하기 어려운 순간마다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몇 번은 버스 기사님이 목적지를 묻자 대답을 하지 못해 그냥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마리는 점점 위축되었고 밖에서 다른 사람과 마주하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수줍음이 아니라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을 받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족으로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노아를 만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마리의 특수교육 담당 선생님께서 연락이 왔는데 반려견을 키워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죠. 반려견이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언어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반려견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사실 우리도 마리를 위해 반려견 입양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마리가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집에서는 소통할 상대가 많지 않았거든요. 가족이 항상 곁에 있어 주려 해도 마리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배우고 탐험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반려견이 있다면 마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죠. 고민 끝에 입양소에 연락을 해두었고 안내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강아지라면 기꺼이 가족이 될 준비가 됐습니다. 연락을 드리고 기다렸어요. 마침 연락해두었던 입양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국의 진돗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굉장히 영리하고 사람의 감정을 잘 읽는 개예요. 진돗개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어요. 우리는 레브라도 리트리버나 골든 리트리버 같은 안내견을 떠올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진돗개라니 과연 우리와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진돗개에 대해 알아볼수록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충성심이 강하고 영리한 개로 유명하더라고요. 가족을 보호하는 본능이 강하고 특히 감정을 잘 읽는다고 했어요. 보호소 직원도 말했어요. 이 아이는 특별합니다. 다른 개들보다 사람의 표정과 기분을 더 잘 파악하는 것 같아요. 특히 조용한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습성이 있어요. 마리와 함께하면 정말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드디어 노아를 만나러 가는 날, 우리 가족은 조금 긴장한 상태였어요. 마리는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예민한 편이라 낯선 개를 만나면 겁을 먹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보호소에 도착해 처음 노아를 마주했을 때 우리의 우려는 금세 사라졌어요. 노아는 우리를 보고도 짖거나 달려들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며 특히 마리를 예의주시하는 듯 했죠. 마치 그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보호소 직원이 노아를 우리 앞으로 데려오자 노아는 조심스럽게 마리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면서도 성급하지 않았고 마리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그녀의 손끝 냄새를 맡았어요. 마리는 처음엔 조금 경계했지만 노아가 억지로 다가오지 않고 기다려주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마리가 손을 내밀자 노아는 부드럽게 코끝을 대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어요. 그러더니 마치 괜찮아. 나는 너를 이해해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으로 마리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마리는 조용히 웃으며 노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가족은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노아라면 마리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요. 노아가 우리 집에 온 뒤 마리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낯선 존재와 함께하는 것이 어색한 듯 했지만 노아는 천천히 마리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아침이 되면 노아는 마리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리가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죠. 마리는 그런 노아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좋은 아침이야. 노아라고 속삭였어요. 그 작은 인사조차 마리에게는 큰 변화였어요. 전에는 가족에게조차 아침 인사를 잘하지 않던 아이였으니까요. 산책할 때도 마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항상 뒤에서 가족을 따라가던 마리가 노아와 함께 걸을 때는 한결 자신감이 생겼어요. 노아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더 이상 주위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공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다가오면 마리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고 노아의 털을 살며시 쥐며 용기를 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학교에서 일어났어요. 쉬는 시간마다 혼자 책상에 앉아있던 마리는 이제 운동장에서 노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들은 노아에게 관심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마리와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짧지만 마리는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답을 하려 노력했어요. 노아가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변화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마리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내 소중한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야 했는데 마리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교실 앞에 서기 전까지 손을 꼭 쥐고 긴장하던 마리는 노아가 곁에 앉아있자 한결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아가 얼마나 특별한 친구인지 설명했어요.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조용히 마리의 이야기를 들었고 발표가 끝나자 따뜻한 박수를 보냈어요. 마리는 수줍게 웃었고 노아는 그런 마리의 손을 가만히 핥으며 응원하는 듯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마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해내기 시작했어요. 가족과 함께 외출할 때도 더 이상 뒤로 숨지 않았고 가게에서 주문을 할 때도 노아가 옆에 있으면 용기를 내어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노아라는 든든한 친구가 늘 곁에 있었으니까요. 이제 마리는 노아와 함께하는 산책을 가장 좋아해요. 노아가 옆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듯
예전보다 훨씬 씩씩한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노아와 마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이 우리 가족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입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고 마당에는 쥐부터 작은 들짐승까지 죽은 동물들의 사체가 놓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연일 반복되자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위험한 거 아냐? 진돗개는 맹견이라던데 입마개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순식간에 소문이 돌았고 결국 마을 회의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노아가 위험할지도 모른다며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씌울 것을 요구했고 심지어 일부는 노아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고까지 말했어요. 지역 대표까지 찾아와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노아의 행동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훈련사를 불렀습니다. 훈련사는 노아를 유심히 관찰한 후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노아는 공격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보호 본능이 강한 거예요. 마리를 지키기 위해 마당에 들어온 낯선 동물들과 싸운 겁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노아는 단순히 동물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마리와 가족을 보호하려 했던 것이었어요. 게다가 노아는 떠돌이 생활을 하며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죠. 반려견으로 지낸 세월보다 버려진 채 살아야 했던 시간이 더 길었던 노아에게 가족을 지키는 것은 본능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자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훈련사가 직접 노아의 행동을 분석하며 설명하자 주민들의 태도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노아는 똑똑한 개입니다. 한국의 진돗개는 원래 가족에게 충성스럽고 보호 본능이 강한 견종이에요.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가족을 지키려 하죠. 그제야 마을 사람들도 노아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마리를 보호하기 위해 싸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두가 감동을 받았어요. 지역 대표 역시 이렇게 감동적인 사연은 지역신문에 실어줘야 한다며 노아와 마리의 팬이 되어주었답니다. 노아의 감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고요한 마을에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코요테의 습격이 시작된 거였죠. 이웃집 할머니가 저희 집에 파이를 구워 가져다 주시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말이에요. 먹을 것에 굶주렸던 코요테 떼가 할머니에게 슬그머니 다가가 위협했어요. 평소 옆집 할머니는 우리 마리에게 특별한 분이셨어요. 매주 주말이면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마리를 손녀딸처럼 여겨 예뻐해 주셨죠. 마리는 할머니의 비명소리에 단숨에 문을 열고 뛰쳐나갔고 노아도 바로 따라 나갔어요. 위험에 처한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노아는 망설임 없이 코요테 떼와 맞섰어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코요테들이 으르렁거리며 위협했지만 노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몸을 낮추고 긴장한 채로 적을 주시하며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한 마리의 코요테가 먼저 덤벼들었어요. 노아는 빠른 몸놀림으로 공격을 피하며 단숨에 상대를 제압했어요. 몇 번의 대치 끝에 코요테들은 결국 노아의 기세에 눌려 숲속으로 도망쳤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고 계셨고 마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우리는 모두 노아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노아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노아가 마리를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순간에도 조금의 망설임 없이 이웃을 보호했다는 사실에 모두 감동했죠. 마을 대표는 노아를 마을의 영웅으로 공식 인정했고 사람들은 노아에게 더욱 따뜻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노아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그는 가족이자 친구, 그리고 마을을 지키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노아를 경계하는 대신 더욱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노아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가족과 마을을 지키는 존재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죠. 마리는 더욱 노아를 의지하며 자신감을 키워나갔고, 노아 역시 마리 곁에서 언제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리의 학교 겨울 캠프가 열린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마리는 평소라면 망설였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노아와 함께 캠프에 가고 싶어요. 마리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우리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반려견의 캠프 참가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규정상 캠프에는 어떠한 동물도 동반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마리가 실망할까 걱정했지만 마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싶다며 편지를 쓰기로 했죠. 그날부터 마리는 매일 밤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편지를 써 내려갔어요. 교장 선생님, 저는 겨울 캠프에 꼭 가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노아가 없으면 용기가 나지 않아요. 노아는 저에게 친구이자 보호자예요. 노아와 함께라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어요. 한 통, 두 통, 세 통 그렇게 한 달 동안 마리는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는 그런 마리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뿌듯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하지 못했을 텐데,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죠. 그리고 마리의 끈질긴 노력은 결국 교장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한 달이 지나자 교장 선생님이 직접 우리에게 연락을 주셨죠. 마리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노아가 마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 것 같습니다. 며칠 후 교장 선생님은 수화 통역사와 함께 마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리는 노아와 함께했던 시간, 그로 인해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박또박 설명했어요. 선생님은 조용히 마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마침내 학교 측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번 캠프에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노아가 마리를 돕는 역할을 인정해 캠프에 동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는 기쁨에 차서 노아를 꼭 껴안았어요. 우리 가족은 마리가 단순히 캠프에 가게 된 것보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더욱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마리는 노아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우리 캠프 가게 됐어, 노아. 노아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조용히 마리의 손을 핥으며 답해 주었어요. 캠프에서 마리는 노아 덕분에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눈 덮인 산길을 따라 걷는 하이킹에서도 노아는 마리의 곁을 지키며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얼음 위에서 균형을 잡는 스케이팅 시간에는 노아가 옆에서 함께 걸으며 마리가 넘어질까봐 조심스럽게 보조해 주었죠. 가장 놀라운 순간은 모닥불 앞에서 열린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었어요. 평소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했던 마리가 노아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질문을 던지자 마리는 서툴지만 또박또박 대답하려고 노력했고 친구들은 그런 마리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응원해 주었어요. 캠프 내 마리는 친구들과 함께 눈싸움을 하며 웃고 있었어요. 노아도 마리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눈밭을 뛰어다녔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감동했어요. 마리가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은 노아라는 특별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캠프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아이들이 함께 숲속에서 보물찾기 놀이를 하던 중 마리의 친구 에밀리가 깊은 눈더미에 발이 빠져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주변에 있던 아이들은 당황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그때 노아가 먼저 반응했어요. 노아는 즉시 에밀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눈 속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으려 했어요. 마리는 노아가 자신을 보호해준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이 친구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리는 노아를 따라가 에밀리에게 손을 내밀었고 아이들도 하나둘 힘을 모아 에밀리를 끌어올렸어요. 노아는 에밀리가 안정될 때까지 곁을 지키며 코끝으로 그녀를 토닥이듯 건드렸어요. 마치 괜찮아, 이제 안전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 모습을 본 친구들은 감동하며 노아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아이들은 저마다 캠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을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노아가 에밀리를 구한 장면을 떠올리며 감탄했어요. 노아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노아는 정말 영리한 개야. 우리말이랑 노아는 최고야. 캠프가 끝날 무렵 모든 아이들은 노아의 팬이 되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도 마리를 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마리, 내가 말한 것처럼 노아는 정말 특별한 친구구나. 그날 이후 마리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노아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리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루나와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루나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마리에게 세상을 탐험할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후 마리의 학교에서도 노아를 명예안전대원으로 임명했고 아이들은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인사를 건네는 노아를 친근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노아는 학교의 특별한 친구가 되었고 마리는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마리는 노아와 함께 장애인식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에요. 마리는 직접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노아가 어떻게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는지 설명했어요. 친구들은 마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자신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마리는 이 일을 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혼자서 말하기 어려웠던 감정들을 이제는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었고 노아 덕분에 더 많은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같은 고민을 가진 친구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뻤어요. 마리는 이제 노아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제 마리는 도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아요. 루나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가족이자 친구, 그리고 마을 전체의 진정한 영웅이 되었으니까요. 오늘도 루나는 마리 곁에서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마리는 피아노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건반을 누르며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루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고 있네요. 차가운 겨울이지만 우리 가족은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루나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 작은 마을에 온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얼마 전 마리는 노아와 함께 마을 축제에 초대받았어요. 축제에서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었고 마리는 노아가 자신에게 준 용기에 대해 연설하기로 했어요. 마리는 여러 날 동안 원고를 작성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지 고민했어요. 축제 당일 많은 마을 사람들이 마리를 응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마리와 저는 연단에 올라 떨리는 손으로 연설문을 들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노아를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제가 읽어주었습니다. 노아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많은 것들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낼 수 있어요. 마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이어지자 사람들은 점점 조용해졌고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도 보였어요. 연설이 끝났을 때 지역 대표가 마리의 사연을 다시 한번 낭독하며 감동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 순간 마리는 수화로 노아에게 고마워라고 말했고 노아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하차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며 서로 미소를 나누었어요. 그날 이후 마리와 노아는 마을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노아를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했고, 마리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커다란 보람을 느꼈어요. 이제 마리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노아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창밖을 바라보며 루나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이 순간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면서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반려견이자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하는 노아와 마리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을까요? 한국의 진돗개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되네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